최근에 자녀 양육은 스마트폰과의 전쟁일 거예요. 아이가 자발적으로 책을 보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전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어떻게 독서에 흥미를 붙였는지 다들 궁금해해요. 여기에 비밀은 없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7살 된 저희 아들이 마법천자문이라는 책에 푹 빠져 있어요. 책을 보고 알게 된 내용을 저한테 혹은 아내한테 이야기해주곤 하는데요. 그러면서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확실히 또래 애들보다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는 가령 가정에 본다면 하여튼 여러 어려운 단어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쓰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작고 소중했던 아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해요. 벌써 태권도 빨간띠가 됐고 운동신경도 남다릅니다. 게다가 아들은 아내를 닮아서 항상 밝고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요. 모든 선생님들은 이런 선물과 같은 아이를 지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고, 제 아내한테는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키웠는지 정말 배우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멋진 찬사는 없을 거예요. 전 어릴 때부터 항상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서 그 꿈이 현실이 됐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금쪽 같은 자녀하고 매일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 자녀 양육은 스마트폰과의 전쟁일 거예요. 아이가 자발적으로 책을 보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전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어떻게 독서에 흥미를 붙였는지 다들 궁금해해요. 여기에 비밀은 없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원칙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예요. 자녀한테 최고의 환경은 부모입니다. 저나 아내는 항상 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아들도 독서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게 됐죠. 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독서에 대한 흥미를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저는 저부터 집에서 가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요. 특히 쓸데없는 영상을 보거나 그러진 않죠. 아이가 스마트폰을 접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혹여나 영상을 볼 일이 있더라도 TV에 연결해서 시청합니다. 아들한테도 태권도 영상을 보여줄 때가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아닌 TV로 연결해서 보여줬죠. 아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그 덕분에 또래 애들보다 집중력과 사고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렇게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부모부터 무의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하고, 자녀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만 합니다. 좋은 부모는 자신의 모습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항상 의식하고 살아요. 얼마 전 김유라 작가를 만났습니다. 저한테 들려줬던 이야기가 있는데, 집에서 핸드폰을 할 때 반드시 거치대에 올려놓고 무선 키보드를 연결해서 쓴다고 했어요. 엄마가 키보드로 타이핑하고 있으니까 핸드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자녀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자녀가 책을 읽게 만들고 싶다면 부모부터 읽어야 됩니다. 자녀가 핸드폰을 내려놓게 하고 싶다면 부모부터 내려놓으셔야만 해요. 부모가 언행일치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새겨 듣지 않습니다. 강압에 못 이겨서 듣는 척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반발심만 커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투명하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려면 암시의 개념을 꼭 아셔야 돼요. 암시는 다른 이로부터 다른 이에게로 옮겨진 생각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과 달리 뇌파가 알파파 상태로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암시의 영향을 매우 쉽게 받습니다. 무의식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모의 말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이런 점을 항상 인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 앞에서 말 한마디라도 더 신중하게 내뱉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툭툭 내뱉죠. 아이는 부모가 흘리는 말도 다 듣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라면 자녀를 원칙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되겠죠. 부모님이 한결같이 사랑하고 지지했다면 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온갖 역경 속에서도 올곧게 자라나게 됩니다. 저 역시 아들한테 한결같이 사랑을 표현하지만 아내가 특히 이 부분을 더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내가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요. 아내의 사랑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다고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돈 벌어다 주니까 당연히 아이를 네가 잘 키워야지, 이런 몰상식한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건 가정이 파탄나는 신호일 거예요. 아내가 자녀에게 사랑을 듬뿍 주기 위해서는 남편이 먼저 아내한테 무한한 사랑을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저 역시 아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주되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특정 시안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많을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녀 마음대로 하게 모든 걸 다 허락하고 내버려 둔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자녀가 장난감 사고 싶다고 하면 어떤 건 사줄 수 있고 어떤 것은 왜 사줄 수 없는지 이유를 설명을 제대로 하고, 이런 원칙을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놀 것인지 원칙을 정하고 지켜야 되죠. 그 원칙이 가끔 부모한테 불리할지라도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원칙 속에서 자녀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평범한 부모들은 정반대로 행동하죠. 일단 아이한테 조건부 사랑을 보여줍니다. 시험을 잘 보면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망치면 못난 아들이라고 욕합니다. 사랑의 표현과 저주의 말을 제멋대로 사용하죠. 본인이 내세운 원칙도 수시로 바꾸고 계속 변덕을 부립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어린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자녀와의 약속도 쉽게 깨버리죠. 어린애가 뭘 알겠어, 이런 안일한 마음 따위를 가지면 자녀 교육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키우고 나중에 자녀가 커서 부모 말을 안 듣는다고 한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과잉 보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면도 있죠. 어린아이도 언젠가 거친 세상과 맞닥뜨려야만 해요.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는 거친 바람에 뿌리를 뽑힙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자라는 나무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무한한 생명력을 뽐내죠. 역경은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걸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들과 석촌호수에서 운동을 했어요. 아들이 기구를 타다가 넘어졌죠. 근데 기특하게도 아들은 금방 활짝 스스로 웃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죠. 작은 역경 갖고 부모가 호들갑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수를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십시오. 좌우충돌 성장하게끔 여유를 좀 주세요. 아이들은 모험을 즐깁니다. 모험을 통해서 성장하죠. 저와 똑같이 운동을 해도 아들은 다양한 자세를 시도하고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합니다. 새로운 자세를 하나 해내면 크게 기뻐하죠. 아이들이 고생할까봐 모험을 가로막는다면 아이들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부모가 한평생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독립된 개체로서 세상에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모험을 즐길 수 있도록 여유롭게 지켜봐 주세요.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게 안쓰럽다고 인생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힘든 일들과 좌절을 거세해버리면 아이들은 멋진 성인으로 자라날 수 없게 됩니다.